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마니TV의 콩마니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평균 95점 받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번에 올린 첫 영상에서 오디오가 너무 작았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오디오가 작은 줄도 모르고 어떻게 편집하는 줄도 몰라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편집을 해서 새로 올렸으니까 더보기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실제로 4월 17일에 시험을 보고 온 교육행정 시험지입니다. 여기 성적을 보시면 저는 국어 90점, 영어 95점, 한국사 100점,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교육학과 행정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90점, 행정법 100점 이렇게 해서 원점수 475점이고 평균 원점수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까지 보고 와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공부든지 제가 계획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절대로 시간 단위의 스케줄이 아닌 분량 단위의 스케줄을 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실제 시간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제일 깨끗한 거를 가져오느라고 10월달 스케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하루에 들어야 될 인강 번호만 적어놨지 시간 단위의 스케줄을 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시간 단위의 스케줄이라는 거는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잠을 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한다, 이렇게 생긴 시간표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량을 정해서 그 분량을 끝내는 것으로 시간을 세우는데요. 분량을 정하다 보면은 내가 밀리지 않고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때에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겠다고 지금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끝내지 못하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끝내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을 정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어가지고 지금 시간표는 인강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강짜리 인강을 듣겠다고 했으면 아주 간단해요. 20강짜리 인강을 내가 일주일 안에 듣겠다 하면 나누기 7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3강 정도씩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엄청 단순해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들을지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그날 그냥 그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본인의 역량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인강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는 먼저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저의 창피하지만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다 써놨었어요. 제가 하루에 몇 강씩 들었나? 그래서 뭐 7월 달에는 이렇게 했네요. 7월 달에는 올인원을 7월 이렇게 중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인원이라고 하면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가 개강을 7월 중순에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8월 달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저는 주로 하루에 과목 2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날은 국어랑 한국사 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이날은 행정법이랑 한국사, 행정법이랑 국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하루에 2과목씩 하되 어떻게 돼 있죠? 한 과목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에만 몰리지 않게 이틀에서 3일 정도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했고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로 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는 8월 8일까지 했던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주기별로 제가 적어 놨었어요. 그리고 계획도 이렇게 일주일 단위 계획 이런 것도 써놨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도쿄에 산다를 뭐 한 강씩 듣겠다 이런 나만의 목표 이런 것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달 시간표예요. 그래서 9월달에는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달 시간표입니다. 10월달에는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 11월달까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11월달까지 이렇게 인강을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인강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강을 들을 때 선생님 한 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분의 커리큘럼을 저는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선생님들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저는 프리패스 강의를 끊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한국사 강의를 미리, 이 검정색은 제가 미리 조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진행이 되면서 또 추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형광펜으로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거고 국어도 요렇게 행정법도 요렇게.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줄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내가 머릿속에 분량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달쯤 되면은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밀리지 않고서 필요한 공부량을 알맞은 시간대에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강의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지? 이러면서 그때 또 막 알아보고 이러면 시간 다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OT를 이제 들으면서 커리큘럼 쭉 적어놓고 제가 이때는 뭐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랑은 이거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행정법 보면은 앞쪽 배독이랑 기출 틀린 거를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미리 계획을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했어야 됐는데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OT를 들으시면서 이제 강사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쯤이면 이거를 해야 한다 이런 걸. 그럼 그거를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데다가 표기를 해놓으세요. 10월 달에 뭘 해야 돼. 그러면 10월 달 달력에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월 달이 되면 까먹고 있다가 그 표시를 보고 맞아.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에 단수 남기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고유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만 복습해주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쯤부터 막 빡세게 외우기. 이런 거를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볼 거는 또 색깔 다른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거는 딱 시험 전에만 바짝 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내가 며칠 안에 끝냈나 이런 거를 적었는데 중간에 적다가 말았네요. 초반에는 막 열심히 적었었는데 아무튼 일단 뭐 행정법 공부 계획을 보자면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이제 제가 몇 회독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뭐 3회독까지 적혀 있는데 엄청 많이 했죠. 저는 뭐 정확히 말하면 몇 회독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10회독은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지금 올인원 강의가 89강 정도 됐잖아요. 이거를 6월 15일날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들었으니까 한 2달 정도 안에 89강을 들은 거네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2달 안에 이걸 끝내야 돼. 근데 맨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2번 행정법을 듣겠다. 그럼 이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달이면 며칠이 나온다. 그걸로 그냥 나누기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외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또 막 공부로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외우려고 막 그거를 막 또 계속 외우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강의 들으면서 외우려고 했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보통 인강 듣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집중을 잘 못 하시는 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최소한 몇 개는 암기가 되어야 돼요. 강의 끝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외우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세요. 어차피 내가 5회독에서 10회독은 할 건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다음번에 해도 돼 이런 마인드랑 오늘 꼭 외워야 돼 이런 마인드를 이제 적절하게 본인이 조절을 하시면 좀 흥미를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큰 계획들을 세운 거죠. 그러면 여기 국어나 뭐 교육학도 있네요. 대충 막 쓰다가 말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실제 저의 계획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옆에 보이시죠?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번 달 안에 끝낼 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 달에는 이걸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번 달엔 이걸 끝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돼서 없어졌네. 설명을 드리면 OT 들으면서 커리큘럼 정리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월별 내가 월별로 목표를 적는 거죠. 내가 이번 달 안에 무슨 강의를 끝내겠어 이런 거 그리고 뭐 내가 이번 달 안에 이 한국사를 1회독을 하겠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월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뭐 할지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강의를 몇 강까지 들어놔야 해.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계획을 세우는 건데 오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표를 세우면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를 미리 세우는 거죠. 이번 주의 목표는 이거야 하면 이번 주에 국어의 목표는 뭐 10강을 듣는 거야. 이번 주에 한국사의 목표는 10강을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표가.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 하는 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이제 직전에 가서 모든 과목을 한 번에 하루 안에 이제 다 보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만약에 이제 초반이다 아직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다 하시면 하루에 2과목씩만 해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과목에서 3과목, 하루에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만 듣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국어랑 한국사랑 행정법 이런 식으로 행정법이랑 교육학 이렇게 그리고 또 교육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강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일요일 날 일주일 스케줄 다 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제 그냥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제 시간표를 그냥 보시면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오늘 이 강의를 다 끝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 끝내면 되는 건데 오늘 안에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내가 시간표를 짜게 되면 그 시간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근데 또 그날 컨디션이 다른데 오늘은 이 시간에 이걸 하기로 짰지만 내가 이게 오늘 하기 싫네? 이러면은 그 시간에 또 다른 거라면은 시간표를 또 새로 짜야 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시간표를 세우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좀 없애고자 했고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승부를 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약간 제가 원래 공부하던 습관 자체도 이러기도 했고 그래서 분량으로 계획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를 시작한 게 7월 달이었어요. 프리패스 강의는 5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기본 강의는 7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해서 7월 달부터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5월 달에도 이렇게 보시면 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 강의 아니면은 초보 강의 같은 거를 5월 중순부터 7월에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막 계속 여러 번 돌리면서 이때도 외울 건 외우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외우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까먹어요. 어차피 기본 강의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한번 내가 외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뇌에 남아있어서 다음번에 외우려고 할 때 조금 쉬워요. 그 처음에 했던 노력보다 두 번째 했던 노력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긴 하지만 그게 그나마 조금 살짝씩이라도 쉬워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는 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7월 달부터 기본서를 들어서 12월 달까지는 저는 4명의 학생을 계속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돼서.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이제 2명은 그만두고 도저히 안 돼서 2명만 계속 과외를 하고,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1명의 학생만 계속 과외를 해서 지금도 과외를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평일에 하루 5시간 정도는 그렇게 과외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연애도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데이트를 꼭 해야 됐고, 거기다가 부모님이랑 이제 따로 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님 댁에 항상 가야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저는 잠이 진짜 많은 체질이라서 밤 12시에 잠들고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게 푹 잠을 자야 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보다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적은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짰고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흐리멍텅하게 멍하게 오랜 시간 깨어있지 마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력이 좋은 상태로 짧은 시간을 깨어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엄청 제가 뭐 간단해서 사실 설명을 드릴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좁혀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